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온통 새하얀 방에 있었다. 내 몸에서 여러 개의 튜브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병원 침대 너머를 바라보며 울고 계셨다고 하셨다. 나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때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잊어버린 물건을 배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식 시간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혼란스러워서 왜 차가 고장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남편 효 회장에게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32세 여성 은의 차입니다. 효 회장이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콘도에 살고 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CEO 직무회사는 이익 상승으로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처음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고려하면 비즈니스 관계가 탄탄합니다. 지금은 꽤 운이 좋은 위치에 있지만 회사의 성공에 우리 결혼 생활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효 회장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어색하네요. 몇 달 전 차에서 낯선 귀걸이를 발견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평소에 화려한 액세서리도 잘 안 하고 귀걸이도 심플하거나 작기도 한데 제가 찾은 귀걸이는 큼직한 귀걸이였어요. 크고 밝은 빨간색 장미 장식에다가 차 안에서는 내가 소유한 것과는 다른 희미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자연스럽게 귀걸이를 들고 대해 그와 마주쳤어요. 야, 차에서 이 귀걸이를 찾았어. 누구야? 게다가 향수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이 잠시 방심한 듯 핑계를 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귀걸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쩌면 최근에 운전한 동료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잘못 꼭 돌려줄게요. 향수도 그 사람 것임에 틀림없어요. 돈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는 재빨리 나에게서 귀걸이를 빼앗고 일이 남았다며 그의 방으로 물러났다. 그의 눈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선물과 꽃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의 성실함은 나를 덜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긴장된 결혼 생활은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혼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할 핑계를 찾곤 했습니다. 나는 일이 있거나 너무 피곤해서 지금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는 자신의 방에 가두어 두는 것이 나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일하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집에서는 거의 말하거나 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 문제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면 솔직히 말해서 내 감정이 더욱 식어졌습니다. 사는 것이 지쳤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할 것을 고려했지만 큰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 친구 수민금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수민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흔치 않아서 조언을 구하기는 힘들죠. 난 자유로워. 수민금 내 화려하고 외향적인 대학 친구는 여러 면에서 나와 정반대였어. 그녀는 다양한 낭만적인 관심사를 포함해 폭넓은 사교계를 가졌으며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로 효의 장를 알고 있었어. 그녀가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길 바랐어. 아니면 적어도 스타일리시한 카페에서 만난 이벤트 하자. 효의 장에 불륜 의혹, 나를 덮으려는 시도, 이혼 회피 이야기 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레로가 착하고 잘생겼다. 그런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건 신경 쓰지 않지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은혜, 왜 그녀가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내가 멍하니 비난을 받았나요? 꼭 내 잘못은 아니지만 넌 의지가 강하고 비난도 빠르잖아. 넌 항상 집안일을 분담하라고 고집했지. 그렇지. 그 엄격함에 지쳤을지도 몰라. 나는 항상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자가 집안일을 여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열심히 일하면 부양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자는 계속 잔소리만 하면 남자가 지치게 될 것 같다. 효의 장은 몇 가지 토론 후 그녀는 효의 장가 CEO인 회사를 그에게 주는 것이 어떨지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의 회사이므로 많은 돈을 벌고 이혼 후 떠나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우리 공유 자산의 절반 미만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하는 회사의 미래는 내 좌절감을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효 회장에게 회사를 넘기고 아무런 해결도 없이 집에 갔는데 며칠 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효 회장은 그날 밤 10시가 되도록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사무실에서 잊어버린 게 있는데 가져다 주실. 있나요? 새로운 고객에게 문서를 보내야 했는데 잘못된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급히 나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 급한 일이라 사적인 일과 일을 섞지 않는다. 회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산 너머라서 속도를 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당황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어서 차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어. 회전을 놓치고 가드레일을 추락해 절벽으로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서 깨어났을 때 나는 여러 개의 튜브가 달린 기계와 연결된 모든 방에 있었어. 여기가 내가 향했던 병원인가. 엄마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보는 걸 봤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 넌 깨어 있었어.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구급차를 불러 내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 내가 의식이 없다고 해서 절뚝거리며 데려와서 병원에 갔는데 효일 장가 전화했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무심코 말을 하여 효 회장에게 달려가서 충돌했던 기억이 촉발되었습니다. 사고로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지만 다행히 부상은 없었습니다. 절벽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침에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밤이 늦었고 사고에도 불구하고 효 회장가 잊어버린 물건을 배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이 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효 회장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꽁꽁 얼어붙었다. 은혜 차가 방해가 되니까 은혜 차의 최후가 될 차를 조작했다. 결혼하자. 그의 악의적인 메시지는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사고 그 사람이 차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사무실에 뭔가 잊어버렸다는 그의 주장은 아마도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위자료 나 공유 회사 이익을 주지 않고 그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애인한테 보냈는데 사실은 실수로 보낸 거예요. 화가 나서 떨고 있었나 봐요. 위자료 삭감까지 고려했으면 이혼까지 했을 텐데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최악의 방법을 택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엄마와 그 계획에 논의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효의 장화 맞설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는 정오쯤에 혼자가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익숙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차가 사라지면 너무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자산은 내 것입니다. 수민금을 사치품으로 망칠게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안 은혜 차.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더 잘 거예요. 천국에서 충격을 받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여주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민금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함께 배신했습니다. 나는 커피 이야기 중에 그녀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오늘 밤에 계속되었고 내일은 우리가 가장해야 할 장례식입니다. 우리 관계가 깨지면 울어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즉시 재혼할 수 없어요. 의심스러워 보일 거예요. 우리는 남편과 친구가 점점 서로에게 끌리는 드라마 같아서 나도 모르게 유쾌하게 수다를 떨었어요. 내가 듣고 있었을 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두 분은 저를 보고 기뻐 보였어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효일 장가 뒤로 넘어지고 수민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리를 쓰러뜨리고 남편은 어떻게 말을 더듬었어요. 사실 아직 살아 계시나요? 어머니. 제가 죽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는 안전하다고 여주인 수민금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수민금이 내가 다른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는지 내 질문에 그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오해예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방금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수민금. 죄책감은 없어요. 그녀는 재빨리 그의 변호에 동참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는 단지 나를 위로하고 있었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을 쫓는다는 생각은 말도 안 돼요. 두 사람 모두 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거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보낸 유죄 전화 메시지로 내가 그들에게 대면했다는 없다고 가정하고 허세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 말을 하라고 강요하자 믿을 수 없다는 눈초리로 노려보니 수민금 소개한 직후부터 관계가 시작됐다. 경찰에 차 조사하라고 단호히 말했다. 준비해야 할 차는 너희 둘이 한 일은 다음과 같다. 그가 자비를 구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발 무엇이든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와 것이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또 너한테 해를 끼칠 일이 있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어?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이혼을 할 예정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녀는 격분하여 나에게 돌진했다. 너 없으면 여기서 끝내야 해.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큰 목소리가 그만이라고 외쳤어. 그만하면 됐어. 친척들이 뒷방에서 나와 자수민 금 효일장의 친척들이 그를 에워싸고 모욕을 퍼붓고 있었어. 그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 친척 중 한 명이 전체 대화를 녹음하고 이미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호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민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며 울면서 나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체포될 수 없어요. 제발 은혜 차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효일 장화 단지 위에 바람을 피웠을 뿐이에요.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경찰은 잊어버리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죠. 안 그렇습니까?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발언 F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망쳤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부끄럽지 않지만 제 말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며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 영원히 떨어져라. 효일 장화 수민금은 경찰에 끌려가 울고 있다가 나중에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동기는 재산 분할을 피하고 회사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이었는데 탐욕으로 범인이 되었고 나는 그 후 변호사를 고용하고 효일 장화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수민금과 효일 장의 가족 모두가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상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의 사장을 하더군요.